안녕하세요. 구강외과 전문의 이소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복된 치아에 대해서 교정적으로 견인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랑니와 같이 묻혀있는 매복치에 대해서 발치하는 치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복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매복, 복잡 매복, 완전 매복, 지금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서는 심평원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 매복은 쉽게 말해서 잇몸을 살짝 절개를 하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 단순히 매복되어 있는 잇몸 아래에만 묻혀있는 매복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잡 매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잇몸을 절개를 하고서 묻혀있는 범위가 단순 매복보다는 좀 더 많아서 치아를 좀 분리를 한다거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을 좀 다듬거나 하는 추가적인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 복잡 매복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완전 매복인데요. 완전 매복은 말 그대로 치아가 거의 뼈 안쪽으로 완전히 묻혀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잇몸을 절개도 당연히 해야 하고요. 치아를 쪼개는 치아 분리술도 시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치아 주위에 있는 뼈도 좀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깊게 묻혀있는 만큼 발치의 난이도도 좀 높고 환자분들이 수술하시고 나서도 통증과 붓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앞에 두 경우에 비해서는 좀 많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복치의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매복 깊이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완전 매복처럼 뼈 안쪽으로 깊숙이 묻혀있는 사랑니의 경우일수록 발치하기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치아의 경사도도 중요한데요. 치아가 수평으로 수직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는가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평으로 누워있는 사랑니의 경우에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와 성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25세 이후로는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25세 이후에 사랑니를 뽑으러 왔을 때 사랑니와 뼈가 점점 단단하게 붙어서 뭔가 뼈에 탄성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돼서 사랑니를 뽑을 때도 나이가 젊은 10대, 20대 환자분들보다는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로 갈수록 뼈가 점점 단단해져서 사랑니가 나오기가 어렵게 되고, 그리고 뼈도 단단하기 때문에 치아도 많이 분리해야 되고 뼈도 좀 더 많이 다듬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별인데요. 성별도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치조골, 그러니까 뼈의 탄력성이 좀 더 좋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묻혀있는 사랑니를 뽑더라도 여성분들은 좀 쉽게 치아가 뼈에서 분리가 돼서 나오는데, 남성분들은 치아와 뼈가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발치하는데 좀 더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볼살이나 근육들이 사랑니 쪽을 누르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당겨도 아주 단단하게 잘 당겨오지가 않고 해서 치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복치 발치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진을 보시면 20대 여성 환자분이셨고,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교정을 하시던 환자분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교정을 하시다가 2년 정도를 묻혀있는 매복치에 대해서 교정적인 견인 치료를 하셨는데, 매복치가 생각처럼 잘 움직이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던 환자분이시고요. 환자분이랑 상담을 해본 결과 환자분은 2년 이상 교정을 하고 너무 지쳐서 이제는 발치를 원하신다라고 하셔서 교정원장님과 CT를 보고 상의를 해봤는데, 묻혀있는 매복치의 뿌리가 많이 휘어 있어서 교정적인 치료를 좀 더 진행을 하더라도 매복치가 좀 더 맹출될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매복치에 대한 발치 치료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송곳니를 발치를 하게 됐고요. 발치를 하고서 주위로 살짝 뼈 이식을 해놓은 사진입니다. 묻혀있던 매복치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환자분이 이제 여기 교정 치료 다 끝나서 여기에 대한 치료를 원하셔서 임플란트를 하나 식립을 했고요. 지금은 뼈와 임플란트가 잘 붙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니 발치의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단순 매복의 경우에는 다음처럼
뼈 밖으로는 거의 사랑니가 나와 있고 뒤쪽으로 잇몸만 살짝 덮여 있는 정도, 이 정도를 단순 매복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발치 후의 사진이고요. 다음은 복잡 매복입니다. 아까 단순 매복에 비해서 이 뒤쪽으로 아래턱 뼈가 좀 더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좀 더 쪼개는 치아 분리술을 좀 추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완전 매복의 케이스인데요. 완전 매복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치아의 3분의 2 이상이 아래턱 뼈 아래쪽으로 묻혀있는 경우를 완전 매복이라고 부르고, 환자분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셔서 수면 마취로 한 번에 진행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양쪽을 한 번에 다 발치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왼쪽 아래에 사랑니가 누워있는 케이스인데요. 이 사랑니의 경우에는 앞쪽으로 살짝 하얀색 경계가 보이는데 이게 물혹이 들락말락하고 있는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게 물혹이 좀 더 커지기 전에 발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발치를 진행을 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물혹인지 아닌지 좀 더 면밀한 검사를 위해서 조직 검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케이스에서는 완전 매복된 사랑니가 신경관이랑 가까운 경우에 행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신경관이랑 가까운 경우에는 뽑고 나서 입술이나 혀나 턱 끝에 감각에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취된 느낌이 올 수 있다고 항상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한 번에 사랑니를 뽑기보다는 치관 절제술이라고 해서 치아의 머리 부위, 치관 부위만 먼저 절제를 하고요. 신경관이랑 가까운 뿌리 부분은 남겨놨다가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발치하는 방법인데요. 이 환자분은 아래턱 뼈가 얇기도 하고 치아가 아래쪽으로 상당히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관 절제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 사진은 사랑니의 머리 부위만 절제하는 치관 절제술을 시행한 직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에 한두 달 정도는 시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두 달 정도만 좀 불편한 거를 견디시면 그만큼 나중에 뿌리가 올라왔을 때 뽑으면 신경관이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좀 더 줄어든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치관 절제술하고 6개월 뒤에 이 뿌리가 신경관에서부터 좀 더 멀어지면서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온 뿌리만 남아있는 부위를 손쉽게 발치를 해서 환자분은 감각신경에 손상 없이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성공적으로 제거를 하셨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의 경우에도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신경관과 사랑니 뿌리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걸 볼 수가 있고, 왼쪽의 경우 오른쪽보다도 뼈가 더 얇아서 이런 경우에 사랑니를 한 번에 뽑게 되면 남아있는 뼈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딱딱한 거나 질긴 거 씹다가 아래턱이 금이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왼쪽 아래에 치관 절제술 마찬가지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랑니 머리를 제거를 하고 뿌리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6개월 뒤에 뿌리가 전보다 신경관에서 떨어지면서 살짝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원래 뿌리가 있었던 부위의 흔적이에요. 이게 치아가 올라오면서 살짝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좀 더 뿌리가 올라오면 그때 뿌리를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복치 견인과 발치에 있어서는 아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대표적으로 매복치가 사랑니가 아닌 매복치가 있을 수가 있고 사랑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랑니가 아닌 매복 치아의 경우에는 매복이 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고, 보통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공간을 확보를 해서 교정적인 견인을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러지 않으면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교정으로 공간을 추후에 닫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니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사랑니는 보통 누워있기도 하고 인접치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관리되지 않는 사랑니의 경우는 발치를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발치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부학적 구조, 상악동, 신경관, 그리고 성별, 나이, 매복 경사, 매복 깊이 등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랑니의 경우에는 치과가 무서워서 좀 참고 안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랑니가 아픈 것을 참다 보면 인접치, 그러니까 앞에 치아까지도 영향을 줘서 앞에 치아가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니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한다거나 뽑아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니 부위가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치과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취 방법이라던가 수술 후에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도 요즘에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편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